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또 한국에 나와서 또 아무래도 한국에 나오니까 이제 한국 쪽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또 한국에서 만나뵌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는 뭐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 그다음에 또 미국에 살다가 또 한국에 사시는 분, 뭐 골고루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는데 역시 화제는 또 미국과 한국의 생활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늘 생각나는 거는 가끔 가다가 적히는 댓글들 중에서 저는 한국에 가봤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예, 한국 갔더니 한국이 너무 정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한국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미국에 살 것 같습니다라고 적어주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분들의 말씀을 다 존중합니다. 다 각자 또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절대 틀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세상에는 기회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회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넓게 보면 그 두 가지 기회를 다 잡을 수 있는데 잠깐 우리가 너무 이제 미국에서 한국 가서 잠깐 보는 한국으로서 한국을 너무 빠르게 판단하면 그 기회를 못 잡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3년째 계속 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많은 교민분들이 이제 한국 가서 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근데 한국에 실망하는 이유, 그다음에 상처받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뭐 저 혼자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이제 한국에 와 계신 분들과 또 이야기를 해보고 또 미국에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느낀 것들을 그동안 좀 정리해서 오늘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같고 낯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저도 미국에 40여 년 살면서 한국을 꽤 많이 갔습니다. 뭐 거의 해마다 어떤 해는 뭐 두 번, 세 번도 가고 그러니까 꽤 많이 갔었지만 사실상 한국에서 몇 달씩 지내본 적은 3년 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한국 가봤자 기껏 해봤자 한 2주, 1, 2주 뭐 일을 하러 갔었으니까 보편적으로 되게 짧게 갔다 왔었고요. 3년 전에 이제 한국에 왔다가 뭐 예상치 않게 저희 장인어른이 또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조금 더 있게 됐었고요. 또 그 뒤로 한국 가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한국 보는 게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같이 한국을 많이 간 사람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또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10년 혹은 2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한국 가서 느끼시는 좀 괴리감 그다음에 또 한국이 많이 변했구나. 한국이 왜 이렇지? 뭐 이런 생각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한국은 이렇다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완전 한국은 이렇다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한국이죠. 80년대 이제 미국 오시고 그동안 한국을 잘 못 가 보신 분들은 한국은 이렇다. 뭐 저도 86년대에 왔지만 솔직히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이렇다라는 좀 편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봤자 뭐 1주, 2주, 뭐 길어봤자 3주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방문객으로만 갔다 오니까 한국은 이렇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오신 분들은 70년대, 90년대 오신 분들은 90년대가 한국의 기준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한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뭐 그냥 팩트로만 얘기해도 제가 미국 올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런 명칭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예, 이런 명칭이었고 지금은 한국은 세계적인 선진국입니다. 예, 경제나 뭐로 따져도 다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런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동안 IMF 때문에 고생도 했었고요. 또 디지털 혁명, IT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이 엄청나게 또 발전됐고 또 한국의 문화, 요즘에 뭐 K-팝, K-드라마, K-푸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바뀌었고요. 한국 사람의 삶의 스타일도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결혼 안 하는 청년들도 절반이 넘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런 한국을 보면서 한국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변한 게 아닙니다. 예. 한국은 그냥 그 나름대로 간 거예요. 우리가 한국이 이럴 거라고 미리 단정을 진 것뿐입니다. 80년대 한국을 생각하면서 한국은 이렇다라고 단정을 짓고 그에 딱 비교해서 변했다라고 우리가 실망을 한 것이죠.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갔는데 변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좀 생각을 폭넓게 해보자고 얘기를 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정이 많은 민족. 예, 초코파이도 정 광고가 나오고, 예, 정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한국이 예전 같지 않다. 정이 사라졌다. 근데 솔직히 이 정이 사라졌다는 게 뭘까요?
사실 예전에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 뭐 80 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잘 살던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어렵게 살 때 서로 도와주고 힘드니까 더 도와주고 서로 위안해 주고 서로 기대고 이게 우리가 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냥 옆집에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빌려서 쓰고요. 또 김장철엔 다 같이 모여서 김치를 담그고 또 동네 평상에서 누구 집 수박 자르면 다 같이 나눠 먹고 뭐 다 이런 것들이 혼자서는 살기 힘들던 시절에 다 나누던 이런 풍습이 정이 된 겁니다. 제가 있는 이곳 평택의 안정리라는 곳이 평택 시내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평택 시내에서 나오다 보면 논밭을 계속 봅니다. 논밭을 많이 보고 요즘엔 또 모내기 시즌인데 논밭을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데 옛날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모내기 하는 풍습을 못 봐요. 80년대는 그런 거 참 많이 봤거든요. 네, 농번기 때는 이 집 논 모내기 다 하고 내일은 또 옆에 또 논 모내기 하고 또 돌아가면서 다 하게 품앗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습니다. 외로워 보이기도 해요. 그냥 혼자서 이양기 갖고 그냥 혼자서 그 모를 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자, 근데 이게 세상이 발전이 되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변하고 한국만 그런가요? 옆에 나라들도 다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식의 뭐 이웃집과 나눠 먹고 옆집에 뭐 음식 반찬 같은 거 돌려주고 이런 정이 없어요. 오히려 미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뭐 라스베가스에 있으면서 반찬 같은 거 많이 하면 옆집에다 갖다 주거든요. 옆집이라 하지만 또 차를 타고 와야 돼요. 미국은. 그렇지만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또 거기서도 또 음식 같은 거 해서 보내주고 오히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 80년대, 90년대 정을 더 지키면서 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 주변에 뭐 동네 이제 형님들 다 뭐 70년대, 뭐 80년대 초반에 왔는데 그때 정으로 살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기 힘들죠.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요즘에 다른 식으로 모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동호회 같은 거,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거, 이런 데서 많이 모이고 있죠. 혹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 강아지 노팍 같아서 모여서 또 같이 공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정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첫 번째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왔을 때, 우리가 미국에 왔을 때 그때의 한국을 그 한국이 맞다라고 기준을 정하고 왜 그때랑 달라졌지? 그때랑은 틀리네. 아, 그때의 한국이 아니야. 라면서 실망하면 그건 사실 우리 손해거든요. 한국이 변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국도 많이 변했어요. 미국도 제가 처음 왔던 40년 전의 미국과 지금과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 계속 사니까 그 변한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늘 만나던 친구는 같이 늙는 걸 몰라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만난 사람은 확 늙은 걸 느낍니다. 보면 갑자기 아저씨 같고 아줌마 같고 확 늙었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늙었어가 아니라 맨날 보니까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미국에 혹은 또 다른 나라에 맨날 살았으니까 자기가 살던 곳은 변한 걸 못 느끼는데 한국이 변한 거는 인정을 못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또 정이 없다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외로워요. 우리 미국에서도 많이 외로웠죠. 처음에 이민 와서 그냥 외국인들 사이에서 돈을 벌려고 많이 외롭고 힘들고 만난 사람들도 뻔하고 그런데 많이 외로운데 우리 교민들만 외로운 게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도 많이 외롭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뭐 친척끼리도 잘 안 만나요. 명절이나 돼야지 만나고 친구도 1년에 한두 번 보면 많이 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가서 아니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왜 나한테 이렇게 차갑게 굴지? 네, 이런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끼리 많이 못 만나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한테만 그렇게 차갑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끼리도 못 만나요. 이게 한 20년 전입니다. 한 20년도 더 됐어요. 한국에 제 사촌 동생이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네 동생 미국에 갔는데 가서 한번 얼굴이나 보고 밥이나 사줘. 어딘데요? 했더니 조지아 텍을 다녔습니다. 저는 LA에 있는데 조지아 텍이 어디 옆 동네인 줄 아시는 거예요. 아, 조지아 텍 작은 아버지 거기가 얼마나 먼데요? 그랬더니 야, 미국에 있는데 그거 얼굴 한번 못 봐? 조지아 텍 비행기 타고 5시간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결국 미국에서 못 봤어요. 참 미국이 이렇게 큰데 그걸 한국에서 이해를 못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같은 서울에 사는데 얼굴 못 봐? 근데 그게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한국 갔고 사촌 동생들을 다 불렀어요. 카톡방에다 갖고
우리 진짜 얼굴 보기 힘드니까 야, 형 나온 김에 나 조카들 얼굴도 본 애들도 있고 못 본 애들도 있고 진짜 몇 년 만에 본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카들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외사촌들 다 불렀어요. 예, 외사촌만 몇 명이지? 8명인가 9명인가? 조카들까지 한 20명 왔습니다. 내가 밥 사줄게. 아, 그날 밥값 엄청 나갔어요. 예, 한 100몇십만 원 나갔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못 봐요. 그때 처음 보는 조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 봤는데 다 큰 조카도 있는데 뭐 미국에서 예, 뭐 무슨 삼촌이라고 왔는데 뻘쭘하죠. 예, 처음 본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사촌들도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았으면서 놀란 게 같은 서울에 사는데 사촌들끼리도 1년 만에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옛날엔 이해 못 했어요. 아니, 서울 안에서 보면 되지. 근데 서울도 다녀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멉니다. 예. 어디 누구 만나려면 1시간씩 왔다 갔다 왕복 2시간씩 힘들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예, 평택에 뭐 치과 제가 갔다 그러면 치과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려드려도 못 와요. 제가 평택 시내 한복판에 있고 역 앞에 있으면 알려드릴 텐데 평택까지 와서 서울서 평택까지 와서 또 버스 타고 여기 또 시골까지 와서 여기 치과까지 올 만큼 어마어마한 치과도 아니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막상 알려드려도 오지도 못하고 결국은 전화는 한 번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화 받아주시고 그냥 민폐만 끼치는 거라서 솔직히 그래서 제가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못 와요. 그 시간 들여서. 평택이 여러분은 아 옛날 생각하고 평택이니까 그냥 평택 가서 그냥 그 치과 가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평택 땅덩어리가요. 평택 면적이 LA보다 넓어요. 이게 생각보다 넓은 곳입니다. 예, 평택이 생각보다 넓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옛날에 그 평택 예, 중간에 조그만 데가 아니라 평택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면 2시간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한국도 생각보다 큰 곳입니다. 그리고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나만 뭐 미국에서 왔다고 차갑게 대하고 안 만나주고 그런 건가?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친척들 형제들도 1년에 한 번 만나기 힘들고 친척들도 1년에 한 번 만나기 힘든 게 현실 아닌가. 그러니까 좀 편하게 생각하세요.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예,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미국에서 왔던 그 교민들의 위치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이제 제이미 교포인데 이제 제이미 똥포라고 동포가 아니라 똥포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제가 이제 80년대 이제 미국 왔고 90년대만 한국 가도 진짜 한국에서 다 잘해줬어요. 우리 친척들도. 왜냐하면 미국에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애들도 언젠가 미국 유학도 보낼 수 있고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예, 미국 얘기도 듣고 싶어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 나가면 진짜 대접도 좋았어요.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접이 참 좋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이 하도 많아갖고 미국에서 명문대 나와도 한국에서 취직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예, 근데 저는 뭐 진짜 대학 교수 예, 제안까지 받았으니까 그때는 미국에서 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대접이 좋던 시절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혹은 예 그때쯤에 미국 오셔갖고 미국이 위상이 좋을 때 기억하시고 지금 한국 왔는데 예, 지금은 다르죠. 예, 지금 한국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미국 왔으면 다 부러워하고 대접해주고 미국 이야기 해달라고 막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한국이 세계적인 게 많잖아요. 예, 자부심이 강합니다. K-팝, 뭐 세계 1위 BTS, 그다음에 한국 드라마 넷플릭스에 다 나오죠. 그다음에 전자제품 삼성 뭐 이런 것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죠. 지금 현대자동차하면 미국을 휩쓸고 다니죠. 한국이 이제 미국과 동등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이렇게 부러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90년대 같은 대접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왔다고 특별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예. 그냥 뭐 춘천에 있는 친척이 왔든 부산에 있는 친척이 왔든 똑같은 겁니다. 미국에서 왔다는 건 그냥 똑같은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80년대만 하더라도 비행기표 하나 값이 보통 일반인 한 6개월 월급이었어요. 예. 지금으로 따지면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비행기 값이 뭐 얼마나 쌉니까? 예. 한국에 있는 분들도 누구나 다 미국 올라면 쉽게 올 수 있고 옛날에는 미국 한번 가보는 것도 꿈이었던 그런 시절하고 지금하고 좀 틀리지 않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 전제 조건으로 두고 한국 가서 한국 분들이랑 좀 얘기하면 상처를 좀 덜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역이민 혹은 역이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좀 한국에 한번 가갖고 역이민을 한번 고려해 보신 분들이 우선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역이민 충격이라는 거예요. 역이민 충격. 저도 이제 요거는 리서치하면서 알게 됐는데 역이민 충격이 뭐냐면 여러분이 처음에 미국 왔을 때 혹은 다른 나라 갔을 때 이 문화 충격 많이 받으셨죠. 야, 이거 이런 나라가 있어. 근데 사실 미국 가기 전에는 미국은 다른 나라니까 뭔가 다를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요.
야, 단단히 준비를 하고 하는 거지. 영어도 배워야 되고, 거기 나라 사람들은 어땠대더라. 거기는 뭐, 카더라 이런 것도 많이 듣죠. 뭐, 무슨 음식 먹는다더라. 거기 가면 뭐, 어떻게 인사를 하면 어떻게 된다더라. 많이 공부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미국에 살다가 한국 갈 때 공부하고 가십니까? 공부 안 하시잖아요. 그나마 저희 채널 들으신 분들은 좀 공부하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시잖아요. 무슨 공부냐? 요즘에 한국이 어떻다 공부를 안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안 하고 하실까요? 나는 한국을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공부를 안 하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한국이니까 한국을 잘 알아. 근데 아니라니까요. 미국에서 몇십 년 살았으면 그 사이에 한국이 바뀌었는데 30년 전에 한국은 알지 몰라도 40년 전에 한국은 알지 몰라도 지금의 한국은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을 잘 알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그냥 처음 이민 갔을 때보다 도로 자기 고국을 갔을 때 역이민을 갔을 때 문화 충격이 몇 배가 더 크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모르는 나라 갈 때는 준비를 해갖고 하는데 도로 자기 나라 갈 때는 그 나라를 내가 너무나 잘한다라고 자만을 하고 있다가 모든 게 자기 생각과 틀려지니까 확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국이 다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이 없고 아 한국도 많이 변했으니까 난 좀 한국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국을 가신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배우겠다는 자세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이제 한국 가서 한국이 왜 이래? 이러면 다 실망만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본인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제 디지털화가 많이 됐어요. 이제 한국 오면 아 이게 뭐 식당 가면 다 키오스크 처음엔 키오스크 주문하는 것도 모르죠. 예, 이것도 헤매고 그다음에 다 뭐 요즘에 전화기로 다 하고 근데 한국에 또 이제 그 실명 인증 안 된 전화기 없으면 한국에 또 사는 게 불편하죠. 카톡으로 다 되고 뭐든지 뭐 카톡 문자로 다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가기 전에 한국을 공부해야 돼요. 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상 같은 거 보시고 그리고 한국 가서 모르는 거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손주뻘 되는 아이들 뭐 누구든 간에 다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한국을 잘 알아. 이걸 버린 순간 나는 모르는 나라를 가는 거야. 그냥 말만 통하는 다른 나라를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다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나라를 여행 간다. 한 번도 안 가본 나라를 여행 간다. 그러면 여행 가기 전부터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뭐 제일 큰 오해 같은 게 그런 거죠. 아, 요즘 한국 젊은 애들은 뭐 길을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해. 뭐 들은 척도 안 해. 근데 요즘에 한국 젊은 애들이 이어폰을 많이 끼고 다녀요. 그것도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고 소리가 바깥 소리가 안 들리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많이 끼고 다닙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그걸 끼고 다녀요. 왜냐하면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면 시끄러우니까 그냥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다닙니다. 이게 참 좋은 게 한국에 그 네이버 지도를 하고 버스 타는 노선 같은 걸 해놓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끼고 음악을 듣고 있으면 버스 정거장 어딘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음악 듣고 있다가 다음 정거장에 내릴 정거장입니다. 다 알려줘요. 그냥 소리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거리 다닐 때 이어폰을 끼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 시켜도 몰라요. 눈이 마주쳐갖고 말하나 보다 이게 듣기 전에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 가서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예. 내가 좀 말하려고 한다 표시라도 하면 그거 말 생까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오해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댓글에 많이 있었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말을 시켜도 댓글을 안 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싸가지 없는 한국 애들은 아니 없어요. 한국에서. 네. 뻔히 말을 시키는 거 알면서 대꾸도 안 하는 그렇게 싸가지 없는 한국 애들은 없습니다. 예, 그래도 미국 애들보다는 어른들한테 예의를 잘 지켜요. 한국 아이들이 많이 변했다 하더라도 그냥 이어폰 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화적이라는 게 꽤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의 방문객, 여행자, 예, 그냥 잠시 가는 건 여행자 모드로 가도 돼요. 근데 여행자 모드 말고요. 그냥 학습자 모드로 가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러 가셔야 돼요. 한국 가서 내가 살아보겠다. 그러면 그냥 가서 뭐든지 내가 다 배워야 되겠다. 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치를 낮추세요. 기대치를 낮추면 뭐든지 다 감동이 돼요. 그냥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해주겠지. 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겪었던 일인데 버스에서 내려야 되는데 버스 정거장이 저 앞이에요. 근데 여기 차가 막혔어요. 근데 버스 정거장이 저 앞인데 한 20-30m 앞인데 사실상 이분이 여기서 내리면 더 편했나 봐요. 예. 기사님한테 기사님 저 여기다 내려주시면 안 돼요? 기사님이 예, 안 됩니다. 딱 그래요.
아마 한 30년, 40년 전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 드실걸요? 예. 근데 사실 거기서 내려주는 게 위험한 거예요. 미국 같으면 안 된다는 거 알죠? 라이벌리티 이슈가 있어. 정거장 아닌데 내려줬다가 사람이 다치면 소송 당해. 근데 이제 한국도 슬슬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은 룰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70년대, 80년대 뭐 이럴 때 딱 생각하면 그냥 달리는 버스도 막 버스 탕탕탕 쳐면서 막 세워서 타면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막히면 저 미리 내려주세요. 그럼 문도 열어주고. 그거 불과 10년 전도 미리 열어줬어요. 예, 저 10년 전에 한국 왔을 때도 그냥 차 막히고 근데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럼 문 열어줬어요. 요즘은 정거장 아니면 안 내려줘요.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없어야 돼요. 아, 옛날에 해줬으니까 당연히 해주겠지.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야. 왜 안 열어주지? 그럼 그거를 또 비꼬아서 듣는 사람이 있어. 내가 교포라서 이런가? 예, 이러면 안 돼요. 비꼬아서 들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비꼬아서 들으면 오해가 생겨요. 제가 그전에도 한국에 유튜브 봤는데 뭐 이탈리아 가서 여자가 뭐 인종차별 당하고 왔습니다. 근데 인종차별이라고 뭔가 봤더니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그냥 여자 신나니까 휘파람 분 거예요. 근데 그걸 인종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물론 휘파람 부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이탈리아에서는 여자들한테 휘파람 부는 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도 남자들이 휘파람 불어주면 저게 성희롱이니 뭐니 기분 나쁜 애가 아니라 아이 자식 이쁜 거는 알아갖고 그러면서 여자들 기분 좋아해요. 그런 분위기야 문화. 근데 그거는 전혀 인종차별과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걸 본인이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종차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교포인지 뭔지 신경도 안 쓰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냥 뭐 하나 부탁 안 들어주면 나는 미국에서 왔으니까 차별하는구나.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룰은 룰대로 가자. 한국도 그런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뭐 식당에 밥 먹는데 이모님들 밥 먹는데 있는 반찬 나눠줬다고. 그것도 지방이니까 그렇게 하지 안 나눠줘요. 왜? 나눠주면 감사한 거예요. 택시 기사님이 친절하게 해주면 감사한 거고, 예,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그냥 기대가 크면 항상 실망이 큰 겁니다. 기대를 하지 마세요, 한국에다가. 내가 옛날에 알던 한국은 이랬는데, 아, 지금도 이렇겠지? 기대를 하니까 실망이 자꾸 되는 겁니다. 예, 절대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서울 같은 데 또 진짜 바쁘잖아요. 예, 서울은 더 빡빡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리라는 게 조금 지방에 가면 좀 나아요. 지방에 가면 조금 나아요. 저도 이제 지방 같은 데 조그만 도시 같은 데 가면 그냥 농담해요. 그냥 앞에서 열심히 호객행위 하는 이모님이 있으면 아이고 야 이모님 이쁘신 이모님이 살타게 왜 여기서 또 이렇게 호객행위 하고 있어. 하도 열심히 해갖고 내가 들어왔네. 이거 얼마 줄 거예요 이거. 도미 한 마리 얼마 줄 거예요? 아이 20만 원. 이모님이 이래봤자 나보다 젊을 수도 있어. 근데 하여튼 20만 원. 아이 너무 비싼데. 아이 잘해드릴게. 아이 근데 그러면 찍게 다시면 많이 줘요. 뭐 좀 그런 정이 있어. 좀 지방만 해도 좀 그런 게 좀 더 커요. 예. 근데 서울은 솔직히 그런 식으로 농담하면 쟤 왜 꼰대처럼 이렇게 말 걸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MZ들도 있어요. 분위기 파악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이 집 너무 맛있을 것 같다고 왔는데 뭐 어쩌고 여기 뭐 서비스 안 주나? 이게 진짜 꼰대 진상 부린다 생각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농담하고 그러면 또 넉살 좋다 재밌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이거 평택만 하더라도요 조금 그 뭐랄까 충청도랑 가까워서 사람들이 거의 말투가 충청도예요. 말이 평택이 경기도지 여기서 뭐 10분만 가면 그 충청도 온양도 나오고 막 그런데 충청도 사투리 다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충청도 말 돌려 말하는 거 아시죠? 예, 작년에 와갖고 안도님 택시 탔는데 문을 쾅 닫으니까 택시 운전 기사 선생님 하신 말씀이 할맛이 힘이 남아 도나 봐요 그런 거예요. 하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려서 누님한테 그거 문 좀 살살 닫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렇게 돌려하다냐고.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지? 네, 삐딱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계속 그냥 이거 한국 왜 이러냐? 예, 좀 이런 생각만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가고 한국의 역이민이다, 뭐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좀 짧게 말고 한두 달 살아보세요. 저도 그 3년 전에 한 두어 달 있어 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실제 겪어보니까 여기 주민 모드로 살아보니까 좀 많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한 번씩 다 느껴보는 게 솔직히 제일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만나는 거 있죠. 예, 그것도 옛날 친구도 있는데 만나서 솔직히 한 번은 좋아요. 저도 옛날 친구들 만나면 한 번 좋아. 옛날 추억팔이.
근데 그 두 번, 세 번은 못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귀려면 만나는 게 제일 좋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동호회예요, 동호회.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보다 같은 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 고향 친구 그렇게 친했던 친구도 몇십 년 떠났으니까 어색해요. 나중에 할 얘기가 없어. 사는 방식도 다르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그냥 동호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골프면 골프 동호회. 뭐 하이킹은 하이킹 동호회, 낚시면 낚시. 근데 반려견 산책이면 반려견 산책. 이런 동호회가 많아요, 요즘에는. 당근 같은 데 봐도 나오고 지역 커뮤니티 많이 나오니까 동호회 가서 만나면 뜻이 같으니까 금방 친해집니다. 한국 가서 사람 사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 만나면 이게 더 친해지기 쉬워요. 그 취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옛날처럼 동네 친구, 그다음에 뭐 동네 또래 친구, 예,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 만나는 친구, 이런 사람들 만나면 한국에서 훨씬 더 재밌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또 교민들끼리 만나는 모임 같은 경우도 만들어 보세요. 우리 우행 식구분들도 그때 모임 가졌던 분들, 예, 만났던 분들끼리 모여서 또 카톡방 만들어서 얘기도 하고, 예, 저 미국 와인 동안도 또 그분들끼리 모여서 뭐 식사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카톡방에 있는 분들이 한국 가서 모임도 갖고 제가 없어도 모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외로움을 좀 덜어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친척, 친지, 저처럼 사촌 이런 사람들 혹은 형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너무 기대지 마세요. 기대지도 마시고 너무 바라지도 마시고 그다음에 또 친척들이 부탁하는 것도 너무 들어주지 마세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분들도 바빠요. 저도 여기 처남도 있고 처남 2명 있죠. 소인 처남 있고 소나라 처남 있고 동서도 있고 처제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만나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예,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주말에 가끔 가다가 같이 모여서 고기나 먹고 소주나 먹는 거예요. 예, 그것도 제가 또 한 번 사면 또 고맙다고 우리 또 동서 형님이 또 한 번 사신다고 하고 또 고맙다고 또 우리 또 처남이 사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만나는 건데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자기 비즈니스 있고 자기 일 하는데 바쁜데 내가 어떻게 뭐 나랑 맨날 놀아줄 수 있어요? 못 놀아주지, 솔직히. 그리고 또 미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또 미국 쪽에 부탁하는 뭐 그런 가족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또 부담돼 갖고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건 좀 내 권한 바뀌니까 좀 힘들어. 예, 이런 같은 거 해 갖고 그러니까 괜히 이제 부탁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뭐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친한 분도 아닌데 갑자기 뭐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이삿짐을 좀 받아달라고 뭐 이런 부탁을 하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부탁을 받아들여? 그거 이삿짐 날라오는 날 기다려주고 이거 못하니까 그냥 안 된다고 죄송하다 얘기하면 그것도 섭섭하다고 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서로 양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멘탈을 바꾸란 얘기예요. 예, 상처를 받지 않는 마음가짐을 만드는 방법. 여기다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는 건데 제가 40대 왔어도 한국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20대에 한국 살 기회가 있었어요. 예. 기회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다녔던 학교가 한국의 학교랑 자매 결연이 있었고 그냥 미대인데 한국에서 꽤 유명했어요. 예, 오히려 미국보다 인지도가 한국이 더 좋았어. 한국에서 무슨 명문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꽤 인지도가 좋아서 한국을 나왔더니 어떻게 하다가 무슨 일 때문에 뭐 교수님 만났더니 중대 뭐 학과장님 만났더니 석사만 마치고 오면 여기다 교수 자리 해주겠다. 뭐 이런 오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SBS 방송국 막 창립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SBS 방송국 들어오라는 것도 있었고 제가 또 그때 당시 좀 어린 나이에 무슨 깡다구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그 글을 적었어요. 예, 잡지에다가 그 글을 연재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짭 오퍼가 많이 왔어요. 한국에서 프로덕션도 오퍼가 오고 방송국 오퍼도 오고 제가 영화 또 전공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한 20살 중반 때쯤에 그때부터 한국에서 살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선진국이다. 그리고 한국은 막 발전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 가면 너무나 잘해줬어요. 조건도 너무 좋았어요. 예, 집도 해주고 차도 주고 월급도 그때 당시 수준치고는 꽤 괜찮게 준다고 하고 다 했는데 제가 한국 가서 살아볼까 했는데 한 달, 예, 같이 다녔거든요. 한 달 가까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한국 일하는 스타일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저는 미국에서 있었으니까 아니 일을 하루 8시간 하면 8시간만 하고 집에 가야지 일 끝나고 나서도 뭐 회식이니 뭐니 또 뭐 야근이 있으면 야근하고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한국식 일하는 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바쁘면 또 각자 또 자기 일 보고 또 사우나도 가고 그래요. 또 바쁘면 야근하고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은 안 그래요. 한국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한국도 칼퇴근입니다.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킹 라이프 밸런스. 일하는 거와 내 인생의 밸런스를 맞춘다. 요즘엔 한국 애들도 그래요. 만약에 30년 전에 지금 한국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면 저는 한국 와서 일했겠지. 근데 그때는 제가 한국에서 못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 지금 와서 한국 와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제가 나이 들으니까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뭉뚱그려지고 저도 또 미국도 살고 다른 나라도 여행을 많이 가니까 모든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기대가 없으면 다 기쁘고 다 긍정적으로 본다 했죠. 제가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방송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중국에 대해서 편견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되게 의외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극단적으로 야, 저 지금 저 캠피 저거 빨갱이야. 저 중공 공산당 저거 좋은 얘기하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중국에 대해서 제가 좋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좋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중국을 제가 너무너무나 어렸을 때,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반공, 때려잡자 공산당, 뭐 이런 것만 배우고, 예, 중공군이 내려왔고, 뭐 이제 철천지 원수금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가 중국이라는 거를 아주 나쁘게 생각했어요. 중국이란 자체를. 그러다가 막상 중국에 갔고 제가 갖고 있던 모든 편견이 깨지니까 왜 기대치가 없었으니까 모든 게 다 깨지죠. 와, 중국 이랬어? 이랬어?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국을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국 때문에 겪었던 문화 충격이 한몫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놀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차갑네, 한국 사람들 옛날 같지 않네, 아 딱딱하네, 꽉 막혔네.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못 느껴요. 왜? 기대치가 없으니까. 물론 저도 답답한 게 있어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무슨 은행에서는 그렇게 뭐 복잡하게 무슨 인증선이 뭐냐 해놓고 결국은 비밀번호 6자리 더 한다고. 요거는 시스템 만든 애들이 멍청한 거지. 그거는 뭐 사람들이 답답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오잖아요. 그러면 멘탈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멘탈이 좋으면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가든 간에 다 잘 살 수 있어요. 원래 미국 와서 적응 못한 사람 적응 못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 와서 적응했다. 혹은 다른 나라 가서 적응했다. 그러면 한국 가서 왜 적응 못해?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한국을 안다고 자부하니까. 내가 아는 한국은 이런데 라고 정해놓고 한국 오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지. 여러분 남의 나라까지 가서도 그렇게 다 맨바닥부터 다 적응했던 사람인데 왜 한국에서 적응을 왜 못합니까? 당연히 하지.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이 한국은 이렇다라고 미리 결정을 짓고 나는 한국을 잘한다. 나는 한국이니까 한국을 너무나 잘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기준에 비하면 니네들은 틀렸어. 라고 선을 긋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살다 보면 외로운 존재인데 외로움, 근데 고독감. 이 차이를 아십니까? 외롭다 하고 고독하다는 거. 자,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오신다. 그러면 아, 친구도 없고 한국 가면 외롭고. 근데 외롭고 고독하다. 이거는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말 아닐까? 혹은 다른 말일까? 예. 외롭다는 말은요. 원치 않는 사람들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싶은데 그냥 단절되는 게 외로운 거예요. 근데 고독이라는 거는 고독은 즐긴다고 하죠. 예. 스스로 선택한 단절이 고독입니다. 내가 고독함을 원하면 괜찮은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외롭다고 느끼면 그때부터 외로운 거예요. 내가 한국 와서 그냥 어디 식당 가서 밥 하나 먹는 게 외롭다라고 생각하면 외로운 거고 그걸 즐긴다 생각하면 이 고독을 즐기는 겁니다. 나는 혼자서 맛집을 다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들 한국 왔다가 미국 왔다 그럼 저 미국에 혼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애들 좀 다 나가기 전까지는 전 두 집 살림 했잖아요. LA도 집이 있었고 라스베가스도 집이 있었고 라스베가스 혼자 있으면 안 심심하니. 저희 집사람은 항상 저한테 그게 궁금해요. 안 심심하냐고. 나는 나 혼자 있어도 바쁘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도 좋다. 당신 내가 필요 없어? 아니 있으면 좋아. 근데 난 나 혼자 있는 시간도 좋아. 저는 그걸 즐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한국 오잖아요. 바빠요. 전 여기서도 뭐 할 게 너무 많아 한국 와도. 뭐 지금도 계약하고 있는 게 있고 동네 수영장도 지금 멤버십 끊어야 되고요. 검도장 그것도 등록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킨케어도 받아야 되고
또 음악 학원 다녀서 음악도 배워야 되고 체육관 가서 운동도 해야 되고 할 거 너무 많습니다. 그걸 혼자 한다고 외롭질 않아요. 저는 고독함을 즐기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누가 있는 게 더 성가셔요. 제가 그런 걸 하는 게 다 성가셔요. 저희 집사람은 여기서 줌바 댄스를 배우러 가요. 저는 그거 안 배우잖아요. 저는 이제 팔이 안 좋아서 골프를 못 치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골프를 치러 가요. 저는 안 치러 가요. 그렇다고 저희 집사람이 제가 검도하는데 가서 같이 검도하냐? 안 해요. 저희 아이들이 뭐 검도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기타를 치러 가든 저희 집사람과 저와 같이 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 같이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나머지 시간 그냥 각자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성숙한 인간이에요. 남한테 기대는 것보다. 나이 들수록 자꾸 만난 사람은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나이 들어서 자꾸 내가 뭐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 없이 외로운 거예요. 예, 그냥 나는 고독함을 즐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나이 들었으니까 아유 이제 뭐 해서 뭐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기대치는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뭔가 바라는 게 없으면요 인생이 허무해져요. 그 외로워져. 인생이 허무해지고 외로워지면 진짜 삶의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한국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라면서 기대의 방향치만 바꾸세요. 엉뚱한 데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국이 이러니까 나한테 뭐 해줄까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내가 한국에서 뭐가 재밌을까 이걸 찾아보세요. 한국이 왜 이래 가냐? 한국 이런 데 가니까 재밌는데? 이런 걸 찾아보세요. 저는 여기서 막 버스 타고 다니고 올해는 이제 그 면허증을 갖고 왔어요. 국제 면허증을. 근데 작년에 면허증도 안 갖고 왔고 차가 있는데도 저희 와이프만 면허가 있어 갖고 저는 차가 있는데도 그 못 다녔어요. 한국에 차를 조그만 거 사왔잖아요. 중고차 1,300불짜리. 그래서 그걸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구석구석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전 작년에도 그 온양온천 생각보다 지도 보니까 가깝네. 금방 갈 줄 알았는데 버스 타고 1시간이에요. 차 타면 30분인데. 그래도 버스 타고 가요. 버스 타고 가면 벚꽃이 너무 이쁜 거리를 버스 타고 가는 거야. 그 벚꽃 구경은 그냥 버스 앉아서 벚꽃 구경하는 거야. 그리고 온양온천 가서 때 밀고 온천하고 시장에서 국밥 하나 먹고 오고 너무 행복한 거지. 한국에 좋은 데를 내가 발견하면 돼요. 그 기대치를 갖다가 새로운 거 발견하는 데 쓰는 거지 한국의 나쁜 거. 그러니까 한국이 변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기대한 거는 한국이 이럴 것이다 라고 미리 정해놓고 변했으니까 한국이 나빠졌네. 이렇게 하면 실망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은 뭐가 달라졌을까? 한국 많이 달라졌어요. 생각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공무원도 많아지고 갈 데도 많아지고 진짜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 생활이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유명한 얘기가 하나 해드릴게요. 2000년 전에 살았던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멋진 얘기죠. 내가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내가 한데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안 바뀐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국이 왜 이렇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걸 찾는 거예요. 한국이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옛날보다 좋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30년 전에 한국 왔다. 나는 운동하고 싶다. 헬스클럽 그때 지금만큼 많을까? 요즘에는 웰빙이라고 헬스클럽 많아요.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PT도 받을 수 있고 헬스클럽 다닐 수 있어요. 동네 주민센터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옛날 몇십 년 전에 못하던 거 여러분이 미국 올 당시에 한국에서 못하던 걸 지금은 한국에서 쉽사리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좋아졌잖아요. 옛날 서울에서 부산 한번 가려면 5시간씩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요즘엔 2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행도 더 편해지고. 한국의 좋은 점만 자꾸 발견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더 재밌지 않을까.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든 간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룰이다. 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이제 한국에 나오시면 우리가 친구가 많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인생에 친구가 필요한데 한국에서 그냥 일생일대 진짜 뭐 베스트 프렌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안 하는 게 좋죠. 이건 뭐 나이 들어서 와서 친구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아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알면 돼요. 저는 이 며칠 동안도 그 평택의 초이초의 원사장님 알게 됐고 근데 또 인어공주의 장사장님 알게 됐어요. 친해졌어. 보면 바로 기억하고 또 인사하고 오셨어요. 그래요. 그 정도 하면 땡이야. 나는 나를 기억해 주는 것만 갖고도 땡큐야. 그 사람들이 뭘 얼마나 나랑 무슨 인연을 맺겠다고. 한 30 중반쯤 된 사장님들인데 나는 그런 사장님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땡큐야.
내가 조용히 그냥 눈치껏 있고 '아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해 주나? 그냥 내가 가서 인사하고 "아 음식 맛있습니다. 예 사장님 음식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런 얘기하면서 친해지는 게 최고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다른 데서 발췌한 건데 인생을 좀 재밌게 사는 것 중에서 뭐냐면 첫 번째 짧은 일기라도 써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본인과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에요. 둘째 혼자 산책을 즐기면서 혼자 이야기를 자기랑 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왜 이렇지?' 자기 비난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그만 거라도 자기 성취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고독을 즐긴다는 건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 남한테 민폐도 안 끼치고 내 스스로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니까. 이 고독을 즐기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 많은 욕심이 사라졌어요. 욕심이 사라진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제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중요하니까 젊었을 때는 좋은 차, 좋은 시계, 좋은 옷, 좋은 집 이런 거를 원했는데 이제는 이제 고독을 좀 즐기니까 좋은 차가 필요 없어요. 저한테 편안한 차. 한국에서 1,300 불짜리 예 이 편안한 차가 좋은 거고 이 옷 요것도 2만 원, 19,000원 주고 샀어요. 브랜드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편안한 옷이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내 몸이 편안한 옷이 남한테 보여주는 명품 옷이 아니에요. 좋은 시계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기타 치고 싶으면 기타를 사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기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독을 즐기시면서 여러분한테 투자하는 삶을 사는 게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뭐 한국이 싫어서 미국에 살수 좋아요. 예, 그렇지만 미국에 살아도 똑같이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인생을 자기한테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걸 많이 줄이면서 고독을 즐기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제일 많이 합니다. 특히 한국 오면 더 단절되니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저는 한국 오면 그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과연 기타를 왜 배울까? 지금 기타 배워서 누구한테 보여줄 거라고. 제가 뭐 젊었을 때처럼 뭐 아는 사람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 돼갖고 사람들 만나갖고 무슨 모임에서 내가 기타 칠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기타를 쳐도 재밌나? 그런 생각이 들면 기타를 치는 거죠. 근데 나 혼자 집에 있는데 명품 옷을 입어갖고 기쁜가? 안 기뻐요. 아무한테도 못 보여주는데 뭐가 기뻐. 예, 솔직히. 명품 옷이 필요 없어. 내가 편한 옷이 편한 거예요. 좋은 차? 이 평택 시골에 누가 나를 알아본다고. 제가 좋은 차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냥 1,300불짜리 차라도 있으니까 180만 원 준 차라도 있으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 차를 타고 장도 보고 또 여름에 더울 때 목욕탕도 가고 또 겨울에 추울 때 또 옆에 동네도 가고. 그럼 충분해요. 1,300불짜리 차 갖고 행복합니다. 한국에서. 이 고독이 제가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나이가 드시면 봉사활동 같은 걸 해보세요. 그러면 삶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뭐 저도 라이언스 클럽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람 갖다 도와주면 내 삶에 좀 뭔가 자존감이 더 올라가요. 예. 그러면 어디 있든 간에 사람들이 더 뿌듯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에 나오시면 주민센터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하시고 또 남들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도와주시고 배울 것도 배우시고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국과 미국 양쪽 나라에 다 적응할 수 있으면 여러분 두 가지 문화를 한꺼번에 아시는 거예요. 이건 참 복입니다. 두 가지 문화를 한꺼번에 안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껏 그렇게 생각했죠. 난 미국에 살았는데 나는 한국이니까 한국과 미국 두 가지 문화를 다 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미국만 알지 한국을 몰랐습니다. 한국을 몰랐는데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몰랐는데 한국을 안다는 것 자체가 자만감이었어요. 그 자만감을 버리시는 순간 여러분이 한국이 또 새로워 보일 거고 한국에 또 좋은 점이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또 미국이 또 좋은 점을 보면서 또 미국의 고마움을 느낄 거고 한국의 좋은 점을 보면서 또 한국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오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좀 편안한 마음을 좀 갖고 한국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뭐 죽어라고 안 맞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어거지로 한국이 꼭 좋다 이걸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국은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고향은 여러분이 마음을 두는 곳이 고향입니다. 미국에서도 우리가 정을 두고 살았으면 고향이잖아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여러분이 정을 두면 고향이고 여러분이 뭐 다른 데 뭐 동남아시아 산다 하더라도 정을 주고 살면 고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뭐 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산다 그러면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또 거기서 정을 붙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배우려고 노력하고. 근데 한국은 아예 그런 단계가 없이
한국은 이래야 돼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나랑 안 맞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 뭐 당연히 뭐 미국에 있는 정보도 알려드리고 또 우리 노후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지만 또 아무래도 제가 늘 그랬죠. 한국에 있는 동안은 또 한국 이민 정보도 좀 많이 알려드리고 그랬으니까 이런 또 이제 삶의 자세, 그다음에 한국에 이민 왔을 때 어떻게 살면 또 재밌는가 이런 얘기도 앞으로 종종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도 여러분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요. 오히려 한국 왔더니 왜 구독자가 더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구독자가 늡니다. 자,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 늘 저한테 힘이 되죠. 그리고 주변에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해갖고 많은 분들이 우리 우행마을에서 행복하게 좋은 정보와 함께 어디서 살든 간에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캐나다 살든 뭐 중국에 살든 뭐 전 세계 우리 우행 식구들 다 있습니다. 어디 사시든 간에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항상 고독한 거, 고독, 그러니까 외로움보다는 내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성숙한 마인드. 그 다음에 내 고집보다는 뭐든지 배우려는 자세. 이런 걸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